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으로 한국을 간 25명의 학생들이 귀국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대신 한국, 시간 낭비하라고 말하던 학생들이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달라지기 시작했고 지하철을 타고는 말문이 막혔으며 비빔밥을 먹는 순간 한국이 미쳤다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선생님이 학교와 협상해서 닷새를 더 머물렀고 귀국 후 학생들이 올린 후기에 전 세계 학생들이 댓글을 달며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한국이라고 남겨주시면 한국을 널리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엘라라고 하며 미국 뉴욕의 평범한 18살 고등학생입니다. 친구들과 쇼핑몰에 가고 주말이면 영화를 보러 다니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그해 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학년이 시작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담임 선생님이 수학여행 목적지 투표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뛰었고 친구들과 눈을 마주치며 프랑스라고 속삭였습니다. 반 아이들 대부분이 프랑스를 원했고 투표 결과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고 루브르 박물관을 돌아다니며 크루아상을 먹는 상상을 하니 벌써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톰슨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서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얘들아, 미안하지만 학교 예산 문제로 프랑스는 어렵게 됐어. 대신 한국으로 가게 됐다. 교실이 순식간에 술렁였고 저는 옆자리 케이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케이트는 제 단짝 친구였고 저보다 더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성격이었습니다. 한국? 거기가 어디야? 케이트가 큰 소리로 물었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는 한국도 좋은 나라잖아라고 하셨지만 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프랑스는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온 곳이었고 한국은 솔직히 들어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케이트에게 전화를 걸었고 우리는 1시간 넘게 투덜댔습니다. 한국에 뭐가 있다고 프랑스보다 재미있을 리 없어. 그냥 빨리 끝내고 와야겠다 같은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짐을 싸면서도 기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방에 옷을 던져넣고 카메라를 챙기면서도 이걸 언제 쓰겠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케이트는 문자 메시지로 그냥 닷새만 버티자, 금방 지나갈 거야 라고 보냈고 저는 그러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라고 답장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날 아침 25명의 학생들이 모였고 대부분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톰슨 선생님은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야, 열린 마음으로 가보자라고 격려했지만 저는 케이트와 함께 뒤에서 눈을 굴렸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저는 프랑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비행 시간은 14시간이었고 저는 대부분 잠을 자거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때웠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케이트는 한국 음식 맵다며 나 매운 거 못 먹는데 라고 걱정했고 저는 그냥 햄버거 가게 찾으면 되지 뭐라고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착륙 준비를 시작했을 때 저는 창밖을 내다봤고 회색빛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도시가 보였습니다.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네. 케이트가 중얼거렸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 저는 가방을 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닷새만 버티자, 그냥 닷새만. 그때에 저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그리고 몇 년 후 제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거라는 걸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제가 너무나 부끄럽고 후회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며칠 뒤 저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복도를 걸어 나가는데 공항 내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발걸음이 느려졌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천장이 엄청나게 높았고 통유리로 된 벽면 너머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공항 전체가 마치 거대한 쇼핑몰처럼 넓고 깨끗했으며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와! 제 옆에서 케이트가 작게 탄성을 냈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욕의 공항은 낡고 복잡했는데 여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지만 복잡하거나 어지럽지 않았고 모든 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으러 가는데 안내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적혀 있었고 화살표가 명확했습니다.
길 찾기 쉽네. 제 뒤에서 다른 학생이 중얼거렸고 저도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짐 찾는 곳 찾느라 헤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짐을 찾고 나오는데 한 여성이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었고 이름표에는 인천공항 이서연 직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오셨죠? 도와드릴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고 영어 발음도 또렷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라고 짧게 답했고 케이트는 서연이 건네는 작은 메모지를 보지도 않고 필요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그럼 좋은 여행 되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 저렇게 친절한 척해라고 속으로 생각했고 케이트도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가는 길에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곳곳에 무료 와이파이 안내 표지판이 있었고 휴게 공간에는 안마 의자와 충전 스테이션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이거 다 공짜래. 한 학생이 신기해하며 말했고 저는 진짜? 라고 되물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와이파이도 유료였고 충전하려면 코인을 넣어야 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케이트가 짐 가방을 끌다가 옆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저는 케이트 조심해라고 말하려던 참이었는데 부딪힌 사람이 먼저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남성이었고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케이트가 잘못한 건데 그 사람이 사과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사과해? 케이트가 제게 속삭였고 저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뉴욕에서는 누군가와 부딪히면 서로 째려보거나 욕을 하는 게 보통이었는데 여기서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조금 어색하고 낯설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는데 또 다른 안내 데스크가 보였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도 모두 밝은 표정이었고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로가 넓었고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렸습니다. 건물들은 높고 현대적이었으며 간판들이 형형색색으로 빛났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제 옆에 앉은 학생이 중얼거렸고 저도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봤자 프랑스보다는 별로지. 케이트가 제 생각을 대신 말해줬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공항의 깨끗함, 직원들의 친절함, 그리고 서연의 미소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누워서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왜 저렇게 친절하지? 뭔가 이상해. 케이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항에서 느꼈던 그 깨끗함과 질서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뉴욕은 확실히 달랐고 그게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공항이 좋은 거겠지, 다른 건 별로일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서연의 환한 미소가 마지막으로 떠올랐고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입구로 내려가는 계단을 걸어 내려가는데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면이 깨끗했고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계단마다 껌 자국이 붙어 있고 구석구석 낙서가 가득했는데 여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이렇게 깨끗해? 한 학생이 중얼거렸고 저도 속으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하고 플랫폼으로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모두 노란색 선 뒤에 서서 기다렸고 누구도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는 기차가 오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고 서로 밀치며 타는 게 일상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차가 도착했고 문이 열렸습니다. 내리는 사람들이 먼저 나온 뒤에야 타는 사람들이 들어갔고 그 과정이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저는 케이트와 함께 자리를 찾아 앉았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좌석이 깨끗했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났고 좌석에 얼룩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 지하철이 이렇게 깨끗하긴 한데 케이트가 말을 시작했고 저는 그녀가 뭐라고 할지 알았습니다. 뭐 별로 특별할 건 없잖아. 케이트가 마저 말하려는 순간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출발 시간이 정확히 시간표와 맞아떨어졌다는 겁니다. 뉴욕에서는 기차가 언제 올지 몰라서 항상 불안했는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톰슨 선생님이 저희 쪽으로 다가오며 얘들아 알고 있니?
한국 지하철 정시율이 95%가 넘는데 뉴욕은 60% 정도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고 케이트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95%라니 거의 완벽하다는 얘기였습니다. 기차가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터널 아닌데도 조명이 밝았고 벽면에 광고와 안내 표지판이 깔끔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뉴욕 지하철 터널은 어둡고 낡았으며 가끔 쥐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한 정거장을 지나갈 때마다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차례대로 나왔고 목소리가 또렷하고 친절했습니다. 저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편리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옆에 한 노인이 앉으려다가 저를 보더니 다른 자리로 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날 피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케이트에게 저 할아버지 왜 저래? 라고 속삭였지만 케이트는 어깨를 으쓱하며 모르겠는데 라고 답했습니다. 기차가 계속 달리는 동안 저는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모두 조용히 앉아 있었고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음악을 틀어놓는 사람들이 흔했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다들 조용하지? 케이트가 제게 속삭였고 저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조용함이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게 정상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는데 역시나 질서정연했습니다. 밀치는 사람도 서두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케이트와 함께 기차에서 내렸고 플랫폼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플랫폼에도 쓰레기 하나 없었고 안내 표지판이 명확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오른쪽에 서서 왼쪽을 비워두는 게 보였습니다. 뉴욕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양쪽을 다 막아서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길에 톰슨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정말 대단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깨끗한 시스템 중 하나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케이트에게 물었습니다. 너 오늘 지하철 어땠어? 케이트는 잠시 침묵하다가 깨끗했어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달랐다는 걸, 그리고 그 차이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이틀째 저녁 저희는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명동 거리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거리에 불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네온사인들이 형형색색으로 빛났고 사람들이 활기차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케이트와 나란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고 생각보다 번화하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길을 걷다가 한 학생이 지도를 보며 헤매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한 한국인 여성이 다가와서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고 그 학생은 놀란 표정으로 아,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여성은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줬고 심지어 거기 가면 맛있는 식당도 있어요 라고 추천까지 해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왜 저렇게까지 해주지? 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 한 무리의 학생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누가 찍어줄 사람이 없어 난처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국인 남성이 제가 찍어드릴까요? 라고 말하며 다가왔고 학생들은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건넸습니다. 남성은 여러 장을 찍어주며 이렇게 서면 더 예뻐요라고 조언까지 해줬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친절하네. 제 옆에서 한 학생이 중얼거렸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욕에서는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일이었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을 찾아 들어갔을 때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한 한국인 가족이 자리를 비켜주며 여기 앉으세요. 저희는 곧 나갈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식사 중이었는데 자리를 양보하는 게 이상했고 저는 괜찮아요. 저희가 기다릴게요 라고 말했지만 그 가족은 아니에요. 학생들이잖아요 라며 자리를 비워줬습니다. 또 왜 다들 이래? 케이트가 제게 속삭였고 저도 어리둥절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연이 친절했던 것도, 지하철에서 노인이 자리를 비워준 것도, 그리고 지금 이 가족이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모두 뭔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 학생이 메모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모르겠어라고 중얼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고 무슨 메모? 라고 물었습니다. 그 학생은 공항에서 받은 메모 있잖아. 근데 한글로 적혀 있어서 못 읽겠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서연이 건넸던 메모를 떠올렸고 케이트와 제가 그걸 받지도 않고 무시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냥 홍보겠지 뭐라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고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길을 안내해준 여성, 사진을 찍어준 남성, 자리를 양보한 가족, 그리고 메모를 건넸던 서연까지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마 내가 틀렸나? 저는 속으로 질문했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우연이야. 친절한 사람들이 많았을 뿐이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옆 침대에서 케이트가 엘라자니? 라고 물었고 저는 아직이라고 답했습니다. 케이트는 잠시 침묵하다가 오늘 사람들 좀 이상하지 않았어? 너무 친절해서 오히려 이상한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나도 그래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상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냥 자자, 내일도 바쁠 거야 라고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기 전 서연의 환한 미소가 다시 한번 떠올랐고 톰슨 선생님이 했던 말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 문화를 존중하라는 그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리고 내일은 괜찮겠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변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변화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공항의 깨끗함, 지하철의 질서, 사람들의 친절함, 모든 게 저를 흔들고 있었고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희는 한국 전통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나무로 된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한국 전통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케이트와 함께 자리에 앉았고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한글로 적혀 있어서 읽을 수 없었지만 사진들이 있어서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비빔밥 먹어볼까? 톰슨 선생님이 추천했고 저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이 나올 때까지 저는 주변을 둘러봤고 옆 테이블에 일본인으로 보이는 관광객들이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음식을 먹으며 정말 맛있다. 한국 음식이 세계 최고야. 도쿄에서는 이런 맛 못 먹어라고 일본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테이블에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커다란 돌솥에 담긴 밥 위에 여러 가지 나물과 고추장, 그리고 계란 노른자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시금치는 초록색, 당근은 주황색, 고사리는 갈색, 콩나물은 흰색으로 색깔이 화려했고 고추장의 빨간색이 그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냄새가 너무 좋았고 돌솥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종업원이 다가와서 잘 섞어서 드세요라고 말하며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숟가락으로 밥과 나물과 고추장을 골고루 섞는 모습이 보였고 저는 따라서 해봤습니다. 섞으면 섞을수록 색깔이 섞이며 붉은 빛을 띠었고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더욱 진하게 올라왔습니다. 첫 한 입을 뜬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입안에서 여러 가지 맛이 동시에 폭발했고 고소함과 매콤함 그리고 아삭한 식감이 어우러졌습니다. 밥알은 찰지고 고소했으며 나물은 각각 다른 맛을 냈습니다. 시금치는 부드럽고 고소했고 당근은 달콤했으며 콩나물은 아삭했고 고사리는 쫄깃했습니다. 고추장은 매콤하면서도 단맛이 있었고 계란 노른자가 섞이면서 부드러움을 더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소리를 질렀고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숟가락을 뜨는데 첫 번째보다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그 맛은 제가 평생 먹어본 어떤 음식과도 달랐습니다. 케이트는 첫 입을 먹더니 눈을 크게 뜨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침묵하더니 미쳤어. 이거 진짜 미쳤어. 라고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내가 뭘 먹고 살았던 거야? 케이트가 울먹이며 말했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마크라는 학생은 말없이 계속 먹기만 했습니다. 숟가락을 놓지 않고 계속 입으로 가져갔고 돌솥을 긁어가며 마지막 한 톨까지 먹어치웠습니다. 형, 이거 진짜야? 마크가 톰슨 선생님에게 물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한국 음식이에요? 이게 진짜 한국 음식이에요? 제시카라는 학생은 첫 입을 먹더니 얼어붙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멈춰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엘라, 우리 뭐 한 거야? 제시카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한국을 무시했잖아. 우리 진짜 바보 같았어. 다니엘이라는 학생은 비빔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맛있어서 우는 건 처음이야. 다니엘이 중얼거렸고 옆 친구가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주변 테이블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런 맛 처음이에요. 세상에 이게 한국 음식이에요. 미국에서 먹던 게 뭐였지? 25명의 학생들이 모두 같은 반응이었고 식당 안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돌솥 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를 긁어 먹었는데 그것도 고소하고 바삭했습니다. 이것까지 맛있어? 저는 중얼거렸고 케이트는 한국은 진짜 미쳤어라고 답했습니다. 외부 신호가 들려왔습니다. 옆 테이블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 음식은 정말 세계 최고야. 돌아가기 싫다라고 대화하는 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세계 최고야. 톰슨 선생님이 저희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세계적으로 건강식 1위로 인정받고 있어. 발효식품 종류만 해도 수백 가지가 넘고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은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정말 좋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 비만율이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6%야. 미국은 40%가 넘는데 말이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잠시 멈췄습니다. 6%대 40%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변에 비만인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저 자신도 체중 관리에 늘 신경 썼었습니다. 햄버거, 피자, 프라이드 치킨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죄책감이 들었는데 비빔밥은 달랐습니다. 배가 부르면서도 개운했고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미국 음식은 패스트푸드가 대부분이잖아. 기름지고 달고 짜고. 그래서 당뇨병도 많고 심장병도 많아. 하지만 한국 음식은 달라. 채소가 많고 발효식품이 많고 균형이 잡혀 있어. 그래서 한국은 장수 국가 중 하나야. 톰슨 선생님이 덧붙였고 저는 다시 한번 비빔밥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케이트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내가 완전 틀렸어.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 이렇게 건강할 줄 정말 몰랐어. 나 정말 바보 같았어.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케이트의 손을 잡으며 나도 그래. 우리 둘 다 틀렸어라고 말했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배가 부르면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몸이 가벼웠고 마음도 편안했습니다.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건강한 거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고 케이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침대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비빔밥의 그 놀라운 맛, 돌솥 바닥의 누룽지, 학생들의 눈물, 톰슨 선생님의 설명, 그리고 케이트의 고백까지 모든 게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틀렸어.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고 이번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고 음식 하나만으로도 제 인생관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정말 미안해.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중얼거렸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희는 다른 식당에서 순댓국과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순댓국은 뜨겁고 진한 국물에 순대와 내장이 들어있었고 처음에는 이걸 먹을 수 있을까 싶었지만 한 입 먹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국물이 깊고 구수했으며 순대는 부드러웠습니다. 떡볶이는 매콤달콤한 맛이 일품이었고 쫄깃한 떡이 입안에서 씹힐 때마다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한국 음식이 천국이야. 한 학생이 외쳤고 저희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케이트는 미국 돌아가서 뭘 먹지? 햄버거는 이제 싫은데라고 말했고 저도 같은 걱정이 들었습니다.
한국 음식에 비하면 미국 음식은 너무 단조롭고 건강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휴대폰을 보며 야, 이거 봐라고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모두 그 학생 주변으로 모였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뉴스 기사였고 제목은 파리에서 식중독 집단 발생, 관광객 100여 명 피해였습니다. 기사를 읽는 동안 저는 손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파리의 한 유명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관광객들이 식중독에 걸렸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프랑스 갔으면, 케이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저도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뉴욕도 봐, 음식 가격 미쳤어라며 다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뉴욕에서 외식 비용이 폭등했고 한 끼에 $30도 넘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서 먹은 거 얼마였지? 라고 물었고 톰슨 선생님이 $10,000 정도? 그러니까 $8 정도야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뉴욕에서는 $30, 한국에서는 $8인데 맛과 질은 한국이 훨씬 나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 저는 중얼거렸고 주변 학생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톰슨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음식 안전 등급이 세계 최상위야. 식중독 발생률도 극히 낮고 김치 같은 발효식품의 유산균 효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장수하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음식이 맛있는 나라가 아니라 음식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나라라는 걸 말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대단했나? 저는 속으로 질문했고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래, 대단해.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저희는 로비에 모여 앉았습니다. 25명의 학생들이 모두 모였고 분위기가 심각했습니다. 케이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 한국 너무 좋아. 미국 돌아가기 싫어. 그 말에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한국이 너무 좋아요. 닷새는 너무 짧아요. 같은 말들이 터져나왔고 저도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그래.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했는데 지금은 정말 미안해. 저는 눈물이 글썽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학생들도 비슷한 표정이었고 몇몇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바보 같았어, 케이트가 말했고 저희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학생이 그럼 우리 어떻게 해? 그냥 돌아가야 돼? 라고 물었고 저희는 모두 침묵했습니다. 내일이면 공항으로 가야 하고 모레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중 누구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생님한테 얘기해보자, 케이트가 제안했고 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학교가 허락할까?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실까?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더 머물고 싶었고 더 많은 걸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비빔밥의 맛, 순댓국의 따뜻함, 떡볶이의 달콤함, 그리고 친구들의 눈물까지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 정말 미안해. 저는 다시 한번 속삭였고 눈을 감았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밤 출국 전날이었습니다. 저희는 호텔 로비에 25명 전원이 모였고 톰슨 선생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고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내일이면 공항으로 가야 하고 모레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중 누구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케이트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선생님, 저 한국 떠나기 싫어요. 정말 싫어요. 귀국 안 할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케이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엘라, 너도 그렇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말에 다른 학생들도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요. 한국이 너무 좋아요. 닷새는 너무 짧아요. 제발 더 있게 해주세요. 목소리들이 겹쳐졌고 로비가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마크가 무릎을 꿇으며 선생님 제발 부탁드려요. 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진짜 음식이 뭔지 알았어요. 비빔밥 먹고 울었어요. 제 인생에서 음식 먹고 운 건 처음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흐느끼며 저는 한국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처음에 무시했잖아요. 공항에서 서연 언니가 그렇게 친절했는데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만 터졌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들이 제시카를 안아줬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니엘은 선생님, 저 부모님한테 이미 문자 보냈어요. 엄마, 아빠, 저 한국에서 더 있고 싶어요. 여기 사람들 너무 좋고 음식 너무 맛있고 제가 틀렸어요. 제발 허락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보이는데 화면에 그 문자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저도 울먹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한국 떠나기 싫어요. 선생님, 저 처음에 프랑스 못 가서 화났었어요. 한국을 무시했어요. 빨리 끝내고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케이트가 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정말 바보 같았어요. 서연 언니가 메모 줬을 때 저는 필요 없어요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메모에 연락처 적혀 있었을 거예요. 언니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저는 케이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지하철에서 할아버지가 자리 비워줬을 때 저는 날 피하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배려였어요. 학생한테 자리 양보하신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손이 떨렸고 바닥을 쳤습니다. 저 정말 바보예요. 정말. 톰슨 선생님은 저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얘들아, 너희 마음은 이해해. 나도 한국이 대단하다는 걸 알아. 하지만 학교가 허락 안 할 거야. 일정이 이미 정해져 있고 부모님들도 기다리시잖아. 비행기표도 이미 예매돼 있고. 선생님, 저희 25명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모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꼭 연장해 주세요. 며칠만이라도요. 한국에서 더 배우고 싶어요. 케이트가 선생님 앞으로 기어가며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까지 부탁드리는 거 처음이잖아요. 저희 진심이에요.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예요. 여기서 더 있으면 저희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기어가며 선생님, 학교 이사회에 전화해 주세요. 저희가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얼마나 배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발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희 용돈 다 낼게요. 숙제 2배로 할게요. 뭐든지 할게요. 제발 한국에 더 있게 해주세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울음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톰슨 선생님은 저희를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선생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가 정말 이렇게까지 원하는구나. 선생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알았어. 학교와 얘기해 볼게. 하지만 약속은 못해. 학교가 거절할 수도 있어.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볼게. 그 말에 저희는 감사합니다. 선생님 최고예요. 사랑해요. 외치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케이트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엘라, 우리 한국에 더 있을 수 있을까? 물었고 저는 그러길 바라 정말로라고 답했습니다. 톰슨 선생님은 휴대폰을 꺼내 들고 지금 미국은 새벽이지만 어쩔 수 없지. 학교 이사장님께 전화해 볼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고 선생님이 전화를 거는 모습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케이트는 이미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고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발 한국에 더 있게 해주세요.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인천공항의 거대한 규모, 지하철의 완벽한 시스템, 비빔밥의 놀라운 맛, 순댓국의 따뜻함, 그리고 사람들의 끝없는 친절함까지 모든 게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야. 역시 한국이야. 저는 확신했고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고 제 인생을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닷새 뒤 아침 저희는 로비에 모였습니다. 톰슨 선생님이 들어오셨고 표정이 밝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옆에 있던 케이트는 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얘들아, 좋은 소식이야. 학교에서 닷새 연장 승인했어. 순간 로비가 폭발했습니다. 진짜요? 세상에. 감사합니다. 와. 저희 25명 전원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올랐습니다. 케이트는 제 손을 잡고 펄쩍 뛰며 엘라.
진짜야. 우리 한국에 더 있을 수 있어. 라고 외쳤고 저도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마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고 제시카는 친구를 껴안고 펄펄 뛰었으며 다니엘은 예스. 라고 외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로비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저희는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톰슨 선생님은 웃으며 학교 이사회를 설득하느라 새벽 3시까지 전화했어. 너희가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게 됐는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있는지 설명했고 결국 허락받았어. 부모님들도 모두 동의하셨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를 외치며 선생님께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짐을 정리하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카운터에 서 있던 그녀를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서연. 저는 달려가며 외쳤고 가방을 내팽개치고 뛰었습니다.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엘라, 오늘 출국하는 날 아니에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닷새 더 있기로 했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언니가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저는 정말 목이 메어 더 이상 말하지 못했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활짝 웃으며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엘라. 닷새 더 계신다니 정말 축하해요.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되셨나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정말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언니, 그때 메모에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어려움 있으면 24시간 연락 가능합니다 라고 한글로 적었고 제 개인 휴대폰 번호도 적어뒀어요.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고 손이 떨렸습니다. 왜요? 그건 업무가 아니잖아요. 언니 시간까지 쓰면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서연은 눈을 반짝이며 그날이 사실 제 휴가 시작일이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 온 학생들이 처음 한국 오는 거잖아요. 혹시 어려움 있을까봐 대기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정이죠.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돕고 싶었어요. 특히 학생들은 더 걱정됐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휴가 시간까지 포기하면서 학생들을 도우려고 했다니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언니는 그렇게 애쓰셨는데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서연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서연은 제 등을 토닥이며 이제 알았으니 괜찮아요. 한국을 사랑하게 됐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라고 위로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때 지하철에서 할아버지가 자리 비워준 것도 저 피하신 게 아니라 배려였죠? 라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맞아요, 엘라. 한국에서는 어르신들이 젊은 학생들에게 자리 양보하는 게 당연해요. 특히 외국에서 온 학생들은 여행으로 피곤할 테니까요. 한국에서는 배려가 일상이에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게 문화로 자리 잡혀 있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고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한국은 다르다. 정말 다른 나라예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케이트와 다른 학생들도 다가와서 서연에게 사과했고 저희 정말 죄송해요. 처음부터 존중했어야 했는데 한국 정말 대단해요 같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톰슨 선생님이 다가오시며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 알고 있니? 인천공항은 12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 1위야. 전 세계에서 이 공항을 따라올 곳이 없어. 면적만 해도 56만 평방미터고 시설은 최첨단이야. 다른 나라는 이런 공항 꿈도 못 꿔. 그리고 한국 대중교통 만족도는 92%야.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 범죄율은 OECD 국가 중 최저고 지하철 정시율은 95%야. 뉴욕은 60%도 안 되는데 말이야. 음식 안전 등급도 세계 최상위고 비만율은 6%로 OECD 최저야. 미국은 40%가 넘는데 저는 그 숫자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입이 벌어졌습니다. 12년 연속 1위, 92% 만족도, 95% 정시율, 범죄율, 최저 비만율 6%, 모든 숫자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저는 서연을 보며 말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엘라, 한국은 시스템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배려가 몸에 밴 문화죠. 남을 먼저 생각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인의 정은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유럽의 시스템, 미국의 기술, 일본의 정밀함도 대단하지만 한국의 정과 배려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서연 언니. 처음부터 존중했어야 했는데 저는 한국을 무시했어요. 프랑스가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국이 훨씬 대단했어요. 비교도 안 돼요.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쳤습니다. 파리 공항은 혼잡하고 불친절하다고 들었어요. 런던 지하철은 낡고 더럽다고 하고요. 뉴욕은 제가 살았으니까 알아요. 지저분하고 범죄 많고 음식은 건강에 안 좋고 한국과는 비교도 안 돼요. 케이트도 무릎을 꿇고 울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후진국인 줄 알았어요. 진짜예요. 저 정말 바보 같았어요. 한국은 세계 최고예요. 공항도 지하철도 음식도 사람들도 모두 최고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서연은 저희를 일으켜 세우며 고마워요, 얘들아.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제 한국을 알게 됐으니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네, 꼭요. 평생 사랑할게요. 다시 꼭 올게요. 약속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대한 인천공항이 햇빛 아래 빛나고 있었고 서연이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 언니. 정말 감사해요. 다시 올게요, 꼭. 저는 목이 터져라 외쳤고 서연도 환하게 웃으며 기다릴게요, 엘라. 라고 답했습니다. 버스에 오르면서 저는 케이트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해. 세계 최고야. 역시 한국이야. 케이트도 눈물을 닦으며 맞아. 한국은 진짜 다른 차원이야. 이런 나라 처음 봐라고 답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부터 저희는 연장된 닷새 동안 한국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첫날 아침 저희는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정문인 광화문 앞에 서자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기와 지붕이 웅장했고 단청의 빨강, 파랑, 초록, 노랑 색깔이 햇빛에 반짝이며 눈부셨습니다. 세상에, 이게 궁궐이야? 케이트가 중얼거렸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복 대여점에서 한복을 빌려 입었는데 케이트는 분홍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며 엘라. 이거 봐. 나 공주 같지 않아? 라고 외쳤습니다. 저도 하늘색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는데 마치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았습니다. 치마가 넓게 퍼지며 우아했고 저고리의 선이 아름다웠습니다. 궁궐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는데 한국인 관광객들이 다가와서 학생들. 정말 예뻐요. 한복 잘 어울려요. 사진 찍어드릴까요? 말을 걸어줬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한국어로 답했고 그들은 박수를 치며 한국말 잘하네요. 라고 칭찬해줬습니다. 마크는 남색 두루마기를 입고 형, 저 멋지죠? 라며 톰슨 선생님께 물었고 선생님도 웃으며 정말 멋지다라고 답하셨습니다. 근정전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는데 저희 25명 모두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사진 평생 간직할 거야 제시카가 말했고 저희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궁궐을 나오면서 저는 한국 전통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둘째 날에는 명동과 강남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명동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화장품 가게, 옷가게, 액세서리 가게가 즐비했습니다.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는데 마스크팩 종류만 수십 가지였고 색색깔의 립스틱과 아이섀도가 진열돼 있었습니다. 이거 다 뭐야? 너무 많아. 케이트가 소리쳤고 점원이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줬습니다. 저는 마스크팩 10장과 에센스, 크림을 샀고 K-팝 굿즈 가게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그룹의 포스터와 엽서를 샀습니다. 미국 가서 방에 붙여야지 저는 신이 나서 중얼거렸습니다. 다니엘은 한국 전통 부채를 사고 제시카는 한글이 적힌 티셔츠를 샀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 높은 빌딩들과 화려한 간판들이 눈부셨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현대적이야 마크가 말했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데 서울의 역동적인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여기가 진짜 미래 도시 같아 케이트가 중얼거렸습니다. 셋째 날에는 한강에 갔습니다.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치킨과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치킨이 나왔을 때 노릇노릇하게 튀겨진 겉모습과 바삭한 소리에 저희는 입맛을 다셨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바삭한 껍질 속에서 육즙이 터져 나왔고 양념이 달콤하면서도 매콤했습니다. 치맥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 케이트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고 저도 진짜 미쳤어. 이거라고 답했습니다. 맥주와 함께 먹으니 더욱 환상적이었고 저희는 치킨 3마리를 순식간에 비웠습니다. 해가 지고 야경이 펼쳐지는데 다리와 빌딩들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게 없어. 진짜 없어.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넷째 날에는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떡볶이와 순대를 먹었습니다. 떡볶이 국물이 뜨끈하고 매콤달콤했으며 떡은 쫄깃하고 어묵은 부드러웠습니다. 매일 먹고 싶어요. 케이트가 외쳤고 저희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순대는 쫄깃하고 고소했으며 소금에 찍어 먹으니 더욱 맛있었습니다. 국물까지 다 마시고 나서 저희는 배를 두드리며 만족해했습니다. 마지막 닷새째 되는 날 저희는 다시 한번 비빔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돌솥 비빔밥이었고 밥 위에 계란 노른자와 각종 나물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잘 섞어서 먹는데 역시나 맛이 환상적이었고 돌솥 바닥에 누룽지까지 긁어 먹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정말 세계 최고야. 다니엘이 말했고 저희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최고. 한국 사랑해요. 저희는 식당 안에서 외쳤고 주인 아주머니는 웃으며 고마워요. 학생들이라고 하시며 서비스로 식혜를 주셨습니다. 식혜는 달콤하고 시원했으며 쌀알이 씹혀서 신기했습니다. 귀국하는 날 아침 공항에서 서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엘라, 잘 지내셨어요? 서연이 반갑게 인사했고 저는 달려가 안기며 최고였어요. 한국 정말 감사해요. 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케이트도 다시 올게요. 꼭 약속해요. 라고 말했고 서연은 기다릴게요라며 포옹해줬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창밖으로 한국을 바라봤습니다. 인천공항의 거대한 모습, 서울의 빌딩들, 그리고 서연의 환한 미소가 눈에 선했습니다. 꼭 다시 올 거야.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학생으로 저는 다짐했고 케이트도 나도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뒤 저희는 수학여행 후기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한국, 제 인생을 바꾼 나라였고 공항, 지하철, 비빔밥, 한복, 치맥, 그리고 서연과의 만남까지 모든 걸 자세히 적었습니다. 사진도 수십 장 올렸고 글 마지막에는 한국은 세계 최고입니다. 꼭 가보세요라고 적었습니다.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전 세계 학생들이 댓글을 달며 난리가 났습니다. 나도 한국 가고 싶어. 한국 수학여행 부러워. 한국 진짜 대단하다. 음식 사진 보니까 침 나와. 나도 한복 입어보고 싶어. 댓글이 수천 개 달렸고 조회수는 100만을 넘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매일 밤 한국어 앱으로 공부하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발음을 익혔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했고 마침내 연세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됐습니다.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다시 왔어. 한국아. 저는 중얼거렸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공항에서 한국인 남자 학생을 만났습니다. 연세대학교 김지호입니다. 교환학생 오신 거 환영해요. 그가 자기소개를 했고 저는 엘라예요. 반가워요라고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지호와 저는 자주 만났습니다.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학교 축제에 가고 한강에서 치맥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경복궁 데이트를 하던 중 지호가 제 손을 잡으며 엘라, 나랑 사귈래? 라고 물었고 저는 환하게 웃으며 좋아라고 답했습니다. 후배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한국 어때요? 진짜 좋아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은 상상도 못할 나라야. 음식은 세계 최고고 사람들은 가족처럼 따뜻하고 시스템은 완벽해. 공항은 12년 연속 1위고 지하철은 정시율 95%야. 이래서 한국이 세계 최고인가 봐. 너희도 꼭 가봐. 인생 바뀔 거야. 후배들은 눈을 반짝이며 저도 한국 가고 싶어요. 언니처럼 한국인 남자친구 만들고 싶어요. 라고 말했고 저는 웃으며 꼭 가봐. 후회 안 할 거야. 한국은 진짜 다른 나라니까라고 답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지호와 함께 서울 거리를 걸으며 생각합니다. 18살 때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부끄럽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은 제 인생을 바꿔놓은 나라이고 앞으로도 평생 사랑할 나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한국이라고 남겨주시면 한국을 널리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